간호사의 적은 간호사다. 간호사의 적은 간호사다. 아, 어떤 의미에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 얘기해 주세요. 적이라는 게 싸운다는 의미도 있고 대립하는 관계를 보통 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간호사의 적은 이제 미디어에 비춰지는 거 보면은 간호조무사 협회나 아니면 의사협회들이랑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. 협회끼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저희 같은 개인들은 솔직히 크게 관심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짜여진 구도, 뭐 쉽게 말하자면 프레임 같은 거에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도 간호사의 적은 뭐 협회들끼리 대립하는 것처럼 간호사의 적은 의사다, 간호사의 적은 간호조무사다, 막 이런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주입식 사고방식 같은 거를 접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한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. 간호사의 적은 간호사다. 이제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신규 간호사들이 들어가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? 의사일까? 아니면 간호조무사일까? 아니면 간호사일까? 아니면 환자일까? 간호계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. 태움 이런 거. 그런 거 보면은 간호사의 적은 간호사이지 않을까. 이런 것만 보면은 간호사의 적은 간호사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왜 간호사의 적은 간호사가 아니고 이런 협회들끼리의 대립구도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그 간호사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는 걸까? 좀 고민해봤는데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나한테 욕할 사람이 적어지잖아요. 신규 때에 비하면은. 그러니까 경쟁자, 적 같은 그런 적 같은 족 말고 적. 대립하는 그런 관계들이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관리자 쪽에 가까워지는 그런 연차로 갈수록 다른 부서, 타 부서와 이렇게 대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진료부랑 대립하기도 하고 관리자들이 간호조무사 인력도 관리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야망 있는 사람들은 뭐 간협 쪽에서 뭐 어떤 한 자리를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와 맞물려서 관리자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간호사가 적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적을 돌려서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주변에 적이었던 간호사가 하나둘씩 줄어들니까 매일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거 학습되다 보니까 간호사 상대 안 하다 보니까 관성의 법칙 마냥 맨날 누구랑 또 싸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오늘은 쉬우 다음 없어? 내가 지금 짱인가? 섀도우 복싱 하는 것처럼 상대 찾다 보니까 협회랑 싸우는 대면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닐까. 그런데 관심 돌리지 말고 제가 얘기한 간호사의 적은 간호사다,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혹시 이게 태움이라는 주제에서 파생된 주제인가? 이게? 그게 좀 크죠. 그러면은 왜 태울까를 봐야 되겠네. 태움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. 그러면 인성 문제를 항상 얘기하잖아요, 와이님이. 네. 간호사의 인성, 이거는 간호사만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그 개인의 문제일까? 개인의 문제죠. 그러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? 선천적으로? 태생적으로 아니면 간호사가 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일까요? 그런 사람도 있고 후천적이라고 하면은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쓸데없는 것만 배운 게 있죠. 그 응급실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간 간호사가 있어요. 후배 간호사가 싸가지가 전화 없어졌더라고. 전화를 하는데 폐더라고. 지금 다니고 있나요? 네. 몇 년 차래요? 가가 5년인가 6년인가 모르겠어. 여튼 싸가지가 없어서 나보다 저연차야. 그 후천적인 것, 그 부서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원인 제공한 게 누군가, 인성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아무리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. 정화하는 사람이. 그거를 고쳐나갈 생각을 하는 그 부서원이 필요하다 이거죠. 그런 사람이 나서지를 못한다, 없다, 이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왜 제가 인성을 강조하냐면 이게 간호사 태움이라는 게 말이 태움이지, 이 태움의 본질을 이해한다면은 어느 직장이든 다 있고 군대에도 있어요. 군대에서는 이 태움을 부조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,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왜 간호사만 유독 태움이라는 단어가 매스컴, 미디어 이런 데 나와서 노출이 돼가지고 최근엔 영화까지 만들어졌을까? 영화
영화 그 포스터 본것 같아요.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너무 자극적인 요소만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아요.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지만 약간 좀 사회적 관점을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게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, 반대의 영화가 생겼으면은 또 그들을 욕할 거야. 저렇지 않아요. 간호사는 저렇지가 않아요.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, 뭐 영화니까 흥행이 필요하니까 그런 요소를 썼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.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좀 생겨야 돼.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태움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 있잖아. 아니, 이런 얘기하니까 그 유명한 하나 명언 같은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. 이런 게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던가. 그 아까 말했던 그 김 그런 사회를 만들지 못해서 미안하다. 얘들아,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데. 소스윗남. 뭐 이런 걸 교정 못하고 계속 이렇게 대물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없지. 태움이 대물림 되듯이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엄청 오래된 문제잖아요. 네.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도 해요. 이게 혹시 태움이라는 게 응급퇴사처럼 사회적 운동으로 바꿔 본다면 태워서 계속 내보내. 이슈가 되게 해. 왜 태움이 발생했는지 보니까 제 인성이 더러워진 것은 저임금이에요. 과도한 업무량과 저임금이에요. 그래서 태움 원본 문화가 사라지려면은 이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량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. 저는 솔직한 말로 좀 역겨워요.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에 아예 그 납득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, 그래서 그 이유만으로 태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.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거든. 이 문화가 계속 지속이 되었다는 거는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. 지금까지 계속 태워가지고 해결이 됐냐?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쯤에선 그만두고, 그게 사회적 운동이라면 다른 걸로 어떤 걸 대안을 찾아야 돼요. 이제는 태워가지고 어떤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. 왜 건설적인 방향으로 못 가냐? 신규들은 지 때문에 계속 나갈 건데, 뭐 지는 계속 뭐 버티고 있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마는, 그 병원에서 그 사람 쫓아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.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. 나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박힌 돌을 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인성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고 했잖아요. 저도 개인의 문제를 생각하거든요. 근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에 대한 거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. 모든 간호사가 신규 때부터 인성이 박살난 그런 아이들이 뭐 있었겠지만 그런 기질을 내비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. 뭐 진짜 막장의 애들은 뭐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뭐 인사도 대충 하고 막 이런 애들,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, 보통 평범하게 인성 그런 걸 안 좋은 걸 내비치지 않고 평범하게 이랬을 거란 말이죠.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 자기가 어깨 펼 만한 그런 위치에 좀 있다 보면은 그런 기질이 나오거나, 아니면은 아주 약했던, 아주 뭐 인성 문제에 대한 기질이 아주 약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학습하다가 그런 기질이 강화된 게 아닌가, 그런 생각도 있어요. 입사할 때 좀 규모가 있는 병원은 정신 관련 그 검사도 하잖아요. 인성 검사라고, 적성 검사. 예, 그게 그 인적성 검사. 인적성 검사 맞죠? 그게 저는 정신과를 본 적이 없는데 정신과를 본 차트를 열었더니 그게 딱 뜨더라고요. 인적성 검사하는 게. 이제 이런 거 관련도 검사하는데 크게 뭐 미달 사항이 없으니까 다 들여보냈을 거란 말이죠. 그렇다면은 애초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제 인적성 검사를 하고 들여보냈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노출되면서 그런 걸 학습하거나 아니면은 인적성 검사에 나타나지 않을 만큼 약했던 기질이 강화되었거나, 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뭐 인적성 검사도 한다 라면서 뭐 일단은 뭐 일단 없으니까 뽑기는 뽑아요. 간호사들을 뽑는데 인적성 검사 문제 없어, 오케이, 통과를 했다 이거예요. 근데 우리 면접 볼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? 저는 이 병원에 어떤 이유로 왔고, 저는 무슨 어떤 목적이 있고, 제 가치관과 뭐 일맥상통하고,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오만 양념을 다 쳐서 들어오잖아, 직장에는.
오케이 통과했어. 이제 날 쉽게 못 자르겠구만. 짬 좀 차면은 밑에 새끼들 다 조져야 되겠어. 그래야 내가 편해지니까. 일단 오케이. 나도 처음에 병원이 이 사람이 인성 검사를 했지만은 정확한 인성이 어떻게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별 못하는 거 나도 알겠어요. 이해를 하겠어요. 나도 점쟁이가 아닌 이상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못할 거야.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사람의 업무 능력과 뭐 맡을 만한 그게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 하는 상향 평가가 있어요. 하면 뭐해? 맞잖아. 하면 뭐하노? 안 잘린다니까 그 사람이. 반영이 한 개도 안 돼.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. 저는 상향 평가 오케이 하는 거 좋아. 하향 평가도 난 좀 해야 된다고 봐요. 왜냐면은 인사 건성으로 하고 그 뭐 눈도 안 마주치고 뭐 이런 거 난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안 보거든요. 팀이고 아무리 개인주의라 뭐 개인주의가 좀 강해진 사회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한 팀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. 야구 또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 홈런 치면 사람들 다 좋아하고 세레머니를 다 하잖아요. 곧 나의 홈런이 팀의 승리와 연관이 되니까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. 나의 최선이 모두가 페일했던 IV를 내가 성공을 하면은 좋은 거잖아요. 그러면은 오 하면서 다 좋아지는 거잖아. 개인주의라 쳐보자. 자기 혼자 그냥 개인주의니까 누가 잘하는 사람이 도움 요청 안 할 거야? 제가 될 때까지 할 겁니다. 얼마나 비효율적이야. 그래서 저는 하향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계속 좀 귀찮더라도 인성검사를 좀 계속 좀 지속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상향 평가도 반영을 무조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 원인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. 병원 내부에서 간호사들이 왜 떨어져 나가는지 분명히 알 거예요. 비단 월급이 적어서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비단 멤버 수가 적어서 일이 힘들어서 업무량이 힘들어서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누구 때문에 힘들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한테 확실한 페널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당장은 못 자르니까 감봉을 때린다든지. 감봉 좀 센 거 같더라고. 감봉 때리면은 교정이 되더라고 이게. 내가 감봉 당했다는 게 아니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. 확실히 조심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. 이런 페널티를 안 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봐요. 그러면 서로에게 존중 못할지언정, 이해는 못할지언정 최소 조심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. 그런 제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장치들이. 그렇죠.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 이런 거죠. 근데 이거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걸 얘기했잖아요. 근데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요. 분명히 그 사람 주변에도 이렇게 라인 타는 거? 무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은 린치를 갈 수도 있어요 평가로.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또 어떤 거냐 고민해봤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감사 같은 거를 몰래 나와서 진짜 실제로 그런지 평가를 해보고 이렇게 한다.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렇게 증언으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게 조금 더 좋잖아요. 만약에 진짜 아닌데 그 사람에게 그런 페널티를 줬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피해를 입는 거니까 엄청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하고 그리고 평가라고 했잖아. 아 나도 할 말이 또 생겨요. 평가를 하면 그 인증평가를 하잖아요. 병원 인증평가. 아니 왜 평가 기간을 왜 알려줘?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를 할 테니 주의 바랍니다. 평가 갑자기 인증평가 막 교육을 해.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거든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거든 너무 다 형식적이야. 그러지 않으려면은 어떤 장치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. 나는 물론 인증평가를 기간을 숨겨달라는 건 아니에요. 전 최선을 청렴하게 다 하고 있다고요. 융통성 있게. 인증평가 때만 난 좀 그런 생각 들어. 그 인증평가 때만 막 그런 걸 하니까 너희 평소에 제대로 안 하니까 이때만이라도 잘해라. 약간 좀 모욕이 들어요. 나는 좀. 저 평소에도 열심히 합니다. 그 예전에 뉴스 봤는데 인증평가 때문에 인증평가 기간에 퇴사율이 높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. 그만큼 인증평가 기간에 달라지는 거는 FM대로 하니까 이제 뭐 FM 아니더라도 조금 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편법을 쓰는 거면은 조금 이런 편해지고 효율 올라가잖아요. 근데 그런 걸 용인 안 해주고 인증평가 때는 완전 FM을 고수하니까 업무 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. 그렇게 365일 인증평가하는 것처럼 일을 해버리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람들이.
이게 약간 좀 저거 같아. 소독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우리 그때 얘기를 나눴던. 아, 맞죠.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평가단들도 약간 좀 임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아서 그런 분들을 고문으로 세워야 된다고 봐요. 임상이 없는 분들을,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보는 분들을 또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.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임상 현장을 좀 이해를 해달라는 마음을 내비치고 싶은 거예요. 제가 임상 있는 사람은 고문으로 좀 세우자 하는 거는.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임상 그 실물을 직접 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게 있어요. 책만 본 사람들은 못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. 솔직히 우리가 배운 기본 간호와 뭐 여러 간호에 대한 FM들 전공 때 배우잖아요. 저는 거기에 약간 좀 판타지 있는 요소가 가미되지 않았나. 대한민국에 대입하기에는 그런 게 있다 생각하거든요. 정치인들 평소에 돼지국밥 좀 먹어요. 특정 기간에만 드시지만. 그리고 협회가 왜 이렇게 까이는지도,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협회를 좋아하지가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, 호감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막 되게 싫다 이런 거 떠나서 지지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 이유는 임상의 소리를 잘 안 듣는 거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. 항상 제가 그 간호 관련 통일 찾으려고 협회를 좀 자주 들어가거든요. 아직도 항상 같은 슬로건이 계속 걸려 있더라고요. 혹시 마르아는 마르가렛을 얘기 안 하나? 에? 마르아는 마가렛 노벨상 추진 그걸 얘기하나? 내가 늘 말하지만 마르아는 마가렛 선배님들이 이거 대한민국 간호사 꼬라지 보면은 참 좋아하시겠어요. 네? 일단 그 홈페이지 UI 좀 바꿨으면 하는. 나는 안 들어간 지 꽤 됐어.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요새 홈페이지 UI 같은 게 엄청 잘 돼 있잖아요. 요새 뭐 디자인 같은 게 엄청 이렇게 항상 발달되다 보니까 계속 그 좀 바꿨어요. 나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해. 보수교육 들을 때.